자, 파일을 어디로 가냐면 그 기능 정리 파일로 넘어갈게요. 기능 정리. 자, 그리고 방금 하셨던 고급 필터 앞인가 뒤쪽에 보면 아마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 어제 뭐 조건을 기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예제를 통해서 나머지도 다 채워 넣어드리고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 내용도 간혹 나옵니다.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문제, 조건부 서식에 나오는 문제는 수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원리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식을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뭘 할 거냐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이 변경된다. 이때 조건을 뭘로? 수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조건부 서식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처럼 제목 역할하는 이거 제목 역할하는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항상 문제의 범위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범위 주어집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데이터만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데이터만 이용한다고 제목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개념 아닙니다. 이건. 자, 그다음 그러면 수식으로 조건 작성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조건부 서식의 규칙 조건들 중에 식이라는 냄새를 풍기는 녀석들이 리본 메뉴상에 있었던가요, 어제? 아마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잠깐 소개도 했지만 그럼 여기 없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을 하려면 새 규칙 창을 열어야 된다 그랬죠. 클릭. 물론 범위 설정하시고 요만큼. 행전체 바뀌어야 되니까 이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5개 행을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개 다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범위 설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그 다음에 규칙 유형 중에 수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맨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수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밑에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밑에 입력란 밑에다가 입력란에다가 커서 놓으시고 그리고 식을 찍어야 되니까 이꼴 여기까지 무조건 정해져 있다고 시험에서.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조건부 서식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필터하고 필터는 단위가 레코드 단위로 일단 뭐 필드나 레코드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레코드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레코드 단위로 움직이거든. 근데 조건부 서식은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셀 하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 범위의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이 바뀐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잠깐 제가 소개했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개념보다 조금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조건부 서식이라면 가지는 그 개념이 조금 좁은 의미거든요. 자, 왜 그런지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져와야 될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서 물어봐야 될지를 지금 판단이 안 쓰잖아요. 요거만 가지고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방금 선생님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훑어보니까 자동적으로 훑어봅니다. 아까 저기 고급 필터처럼 첫 번째 레코드 마지막 레코드 자동으로 훑어보는 것처럼 여기도 뭡니까?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 자동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셀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일단. 가져와서 물어봐 주죠. 너 문화생활이냐고. 조건이 이거였어. 일단 이렇게 물어봐 줄게요. 주소 형태가 절대 참조돼요. 일단 그대로 씁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서식 꾸미시면 되잖아요. 서식. 그리고 글꼴에 들어있으면 글꼴 스타일 적용하시고, 한 4가지만 체크할게요. 시험에 여기 조건부 서식에서 나오는 서식. 글꼴 스타일, 글꼴 색. 뭐, 지난 시간에 하셨지만. 여기가 아니네요. 다른 반입니다. 자, 밑줄. 채우기. 자, 3개, 네 번째. 배경 셀 채우기, 배경 색깔 채우기. 그래서 색깔의 이름은 여기서 커닝 하시면 된다.
확인해서 나와서 저 노랑 할 거거든요. 노랑. 여기구나. 나와서 여기 노랑 클릭하시면 여기 노란색 설정. 그리고 확인. 하면 이런 서식. 그리고 확인. 이 결과가 이해가 되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뭐 저한테 배우러 오신 거 아니겠죠? 자, 지금부터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A4 셀에 서식을,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내가 가진 값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만족해야 내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러면 A4의 서식을 바꾸려고 갔습니다. 조건이 뭐였죠? 달러 A, 달러 4가 문화생활이면 그러면 달러 A4 셀에 가니까 문화생활 맞아요? 이꼴 문화생활 맞아요? 그럼 true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두 번째. 그러면 A5셀로 갑니다. 그러면 자,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판단해야 될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면 10도 따라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붙었으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동 채우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왜? 아까 셀 단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렇게 가야 다 훑어볼 거 아니에요. 연속 두 번 보았어요. 여기는 자동 채우기 두 번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상대 절대 혼합을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자, 그러면 A5셀에 와서 서식을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조건 식이 변화가 없네. 그러면 A4가 문화생활 맞아요. A5셀에 서식을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조건 식이 한다고요. A4가 문화생활 맞아요? 맞네요. A4에 가니까 문화생활. 그러면 내가 A5셀에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조건을 만족하니까 바뀌죠.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A5셀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넓은 의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내가 바뀌는데 내가 가진 값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건 때문에 바뀌는 거라니까요. 자, 그렇게. 그 다음,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B4로 가면, 자, 판단해야 될 위치가, 데이터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면 식도 따라 변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붙었으니까 주소가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그럼 나머지는 복사돼서 갈 거고. 자동식이 복사니까. 그러면 B4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B4 때문에 바뀌어요. 아니라니까요. B4 옆에 있는 저 녀석 뭔가 조건 때문에 바뀌는 거라니까요. 조건을 만족해야 안 해요. 조건 만족해야 안 해요. B4에 가니까 문화생활이 있잖아요. 가서 비교하니까 문화생활이 막 true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B4셀의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지금 벗어나야 되거든요. 아직도 못 벗어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눈빛을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걸 다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5사이죠. 20개도 힘든데 100만 개쯤 되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따져가기가. 원리 설명드리거든요. 그다음에 대충 한 몇 개 해보니까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A사가 문화생활이면 무조건 A사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A사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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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A사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디가 행 전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건식은 지금 던져드렸던 이 문제 사항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전체 서식이 바뀐다. 이건 맞네요. 그 다음, 항목이 문화생활이 아닌데도 서식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저 조건식은 이 문제 취지에 안 맞습니다. 저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항에 맞지 않다고요, 저 조건식이. 그럼 수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 수정은 필요가 없는데 여기 이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자, 일단 조건부 서식 적용에는 범위 설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라는 곳에 갑니다. 참고로
뭐 사실 여러분들 이거 쓸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 범위 안에 있는 규칙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시험장에 시험 문제풀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딱 한 개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규칙 편집. 그리고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시고 방향키 쓰지 마세요. 방향키 쓰면 이상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우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동하실 때 마우스로 조정하시고 지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4 가운데 두든지 4 뒤에다가 커서를 위치하시고요. 자, 이거 지금 주소 형태가 뭐죠? 절대 참조죠. 그럼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를 바꾸겠습니다. 상대 참조로.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이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조건부 서식 딱 하고 처음에 딱 단어 딱 던져드렸을 때 어제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셀의 값이라는 의미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원리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셀인 A4 셀의 자, 조건식이 뭐죠? A4가 문화생활이라는 게 조건식이야.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그러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죠? 그럼 A4의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자, 그 다음 A5로 갑니다. A5 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판단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식도 따라, 원본 자이트가 바뀌었으니까 식도 따라 변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달러가 안 붙었으니까 변하겠죠. 어디가 변합니까? 행은 같은, 죄송합니다. 열은 A 열은 같은 열이니까 A는 변화가 없겠네요. 행은 4에서 5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조건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A4에서 A5로 바뀌겠죠. A5가 문화생활에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실제 A5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조건 때문에 바뀌는 거라고. 그럼 A5에 있는 값이 얼마죠? 세금이죠. 세금 이꼴 문화생활 맞아요? 홀수라고 대답하겠죠.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그 다음 하나 더 내려가겠습니다. A6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두 칸 내려왔죠. 그러면 식도 A4에서 A6으로 따라 내려와야 되겠죠. 나머지는 복사돼서 내려오고. 그러면 A6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조건식이 어떻게 됩니까? A6이 문화생활에 물어보죠. 그럼 A6셀에 가니까 문화생활 있죠. 그러면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대답하네요. 그럼 A6셀의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에 B4로 가봅시다. A4에서 B4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식도 따라서 오른쪽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같은 행위니까 4는 변화가 없겠죠. 시간에. 그럼 A는 A에서 B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조건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꼴 B4 이꼴 문화생활에 물어보고. 그럼 B4에 가니까 무슨 값이 있죠? 케이블 TV가 있죠. 이꼴 문화생활 안 맞죠?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훑어서 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행 전체가 서식이 바뀝니까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원래는 하나하나씩 따진 겁니다. 그냥 결과만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이 식도 마찬가지로 안 되네요. 네? 이 조건식도 이 사항을 못 맞춰주고 있잖아요, 지금.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 녀석 하나만 바뀌어져 있잖아요. 안 맞네요. 자,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 시험 준비, 크마 1급, 특히 크마 1급 시험 준비할 때, 자격증 준비할 때 사실은 애우라 소리를 진짜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애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애우세요.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규칙 한 개, 범위 안에 있는 규칙 한 개에 대해서 규칙 편집, 그리고 서식. 죄송합니다. 서식이 아니라 받을게요. 자, 마우스로 커서 이동하시고요. A4 가운데나 A4 뒤에다 커서 놓으시고 주소 뒤에다가. 자, 우리가 그럼 상대도 안 되고 절대도 안 되네요. 그럼 무슨 주소 형태 뭐 가지 남았습니까? 두 가지 더 남았죠. F4번 키를 눌러서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를 취하시고 달러 A4 이렇게. 그리고 나갑니다. 확인, 확인. 하면 문제의 내용을 충실히 충족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본 주소는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식을 작성하실 때 기본 주소 형태는 뭘 써야 된다고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를 써야 된다.
행 전체의 서식을 바꿀 때 외우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절대도 해보고 상대도 해보고 혼합도 해본다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45분 많을 것 같죠? 아니요. 시간 부족해서 문제도 다 못 읽고 나오는 경우들이 크다이 많습니다. 실제. 준비 어정쩡하게 가면 그냥 몇 번 문제 전체 한번 보고 그냥 앉아서 시간 죽이다가 그냥 나옵니다. 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거든요. 실제. 차트 문제, 아까 페이지 레이아웃, 뭐 이런 조금 뭐 수식 안 들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수식 준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읽고 시간 많죠, 이제. 그런 거 푸는 데는 뭐 얼마 안 걸리니까. 자, 그래서 행전체의 서식을 꾸민다. 그러면 열머리가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가 기본 주소고요. 물론 사항에 따라서 절대 참조가 오기도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른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재에는 아마 요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풀이가 가능할 거고. 자, 그다음 한 5년 전부터 원래 그 옛날부터 이제 요것만 딱 나왔거든요. 행전체 서식을 바꾸라고. 근데 어느 날 5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열전체 서식을 바꾸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뭐 여기의 값이 문화생활이면서 보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규칙 관리. 자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건 필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필기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겁니다. 아 필기 시험에도 이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주소 형태. 행열 전체 서식 바꾸라는 그 내용까지도 규칙 편집. 그래서 커서를 주소에다가 두시고 F4번 키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행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를 표시합니다. 기본 주소. 그리고 확인. 확인. 하면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열 전체가 서식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열의 9은 행 전체의 서식을 바꾸라고 나올 거고요. 어쩌다가 열 전체의 서식을 바꾸라고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필기 시험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외운다는 건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하나하나씩 또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제가 원리를 방금 셀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지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근데 문제 푸실 때는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고고 필드에 레코드 검색하듯이 그냥 행 단위로 이렇게 보세요. 그냥 행 단위로. 그러면 뭐 고고 필드와 같은 내용이 되어 갈 겁니다. 물론 주소 형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저희들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런 폴더에 기본 작업 조건부 서식 총 5개 파일 4개인가요? 4개네요. 어제 열긴 했었는데 어제는 간단한 거 하셨고요. 어제 하신 거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명 하나만 해드리면 뭐 다음 2개 있는데 뭐 하나만 해드리면 나머지 하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조건부 서식 1 실습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교재 33페이지. B3에서
H30 영역에 친절하죠. 제목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도 여기 선택하시고 B2셀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읽기만 하지 내용을 머릿속에 못 담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선택해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하여 한자 코드의 끝자리가 1이고 끝자리 그러면 무슨 함수 생각나시죠? 아직도 안 나오 다음 주 대에 나올 것 같나요? 오른쪽 라이트 문제는 친절하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1이고 진료 과목의 그 전체 글자 수가 4글자인 글자 수 데이터의 길이 무슨 함수? 네, 오케이. 랭스의 렌. 자, 행 전체에, 그래서 행 단위로 바라다 보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을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적용하시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시오. and right len 함수 사용. 아마 조건이 두 개였죠? 끝나고라고 했으니까 and. 그냥 뭐, 조건이 and입니까, y입니까는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함수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예? 이미 내용을 읽기 전에 함수명만 보더라도 이 조건은 AND 조건이다. 조건이 2개 이상 있을 거다. 라고 충분히 유추가 되잖아요. AND만 보면. 자, 그래서 자, 절차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내용 파악하셨죠? 자, 그러면 범위, 데이터, 문제에 표시되어져 있는 범위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규칙 유형, 문제에 있었습니다.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다음 규칙이 아래쪽에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 입력란이 커서넣으시오. 식을 적어야 되니까 일단 이 꼴이 필요하고요. 자, 데이터는 아까 그 고급 필터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행에 있는 값, 뭐죠? 한자 코드 값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끝자리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의미가 같은 게. 커서 이동은 자,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방향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라이트 바로 열고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시고 B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혼합입니까? 이거 애우세요. 문제의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민다 그랬죠. 기본 주소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참조. 애우세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 F4번키를 눌러서 B에 달러가 붙는 형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콤마 몇 개 뽑을 거라고요? 한 개 뽑아서 뭐냐고 물어보면 1이냐고 물어보면 되죠? 1. 됐습니까? 콤마 되긴 뭐가 돼요? 자, 그랬잖아. 레프트, 미드, 라이트 조심하셔야 된다고.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 결과값이 뭐라고요? 문자 데이터. 그럼 오른쪽에 물어보는 데이터가 숫자예요? 문자여야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린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라이트 함수의 결과값은 문자 데이터라니까요. 그러면 물어보는 값이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 대기.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 없습니다. 급하다고 그냥 갈 수 없는 관계로. 자, 앞에 보세요. 이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잔소리같이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어 내가. 결과값이 뭐라고요? 그러면 물어볼 때 자기는 문자인데 물어보는 값이 숫자이라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열심히 다 하시고 딱 하나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지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자, 티끌 하나 틀려도 어차피 빵점입니다. 부분 점수라는 게 있는 것도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라이트의 결과값이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기준값도 문자 1이냐고 물어봐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엑셀에서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그것만 잘하시면 엑셀 기본은 다 배우신 거라고. 처음에 엑셀을 배울 때 저한테 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크말 공부하실 때 혼자 사실 수 있지. 실제. 왜냐고요? 저 크말 이것반 엑셀 기초반에 가면 데이터 종류 구분하는 거 계속 물어봅니다. 귀에 정말 피날 정도로. 그래야 혼자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진료 과목의 글자, 전체 글자 수, 진료 과목에. 지금은 일부러 제가 단계 밟아서 가는 겁니다. 진료 과목 값을 가져와서 길이, 전체 글자 수, 즉 길이라는 이야기죠. 렌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F3셀은 주소 형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상대절대 혼합 중에 행전치의 서식을 꾸미려면 혼합 참조가 돼야 된다. 열머리까지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그리고 가로 닫고. 데이터의 길이는 렌이라는 함수의 결과값은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그대로. 근데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시험에 이제 나오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려면.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래서 많이 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들만 골랐어. 그다음에 조건이 두 개네요. AND네요. 뭐뭐 고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AND 조건이니까 무슨 함수로? AND 함수 처리한다. 그러면 커서 이동은 뭐 가지고 마우스로 조작하시고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 그럼 지우세요. AND 바로 열고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한다. 바로 닫고 서식 단수 눌러서 식 착석 다 끝났잖아요. 그럼 어떤 서식 적용하라고요? 문제에 기억하고 계세요?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 여기에 보시면 연한 파랑 표준색 영역에 연한 파랑 그리고 하기 하면 자 보세요. 행 단위로 보세요. 행전체 서식구입 행 단위로 보세요. 이 행에 대해서 조건 만족해요 안 해요? 1이고 4예요?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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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진료 과목이 4 맞네요. 길이가. 그러면 행전체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요렇게 해석하시라고요. 검토도 가능하잖아요. 검토도 내가 풀이한 문제에 대해서. 쭉쭉 해서 마지막 행까지 다 확인을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어떤 함수의 조합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100개 이상이 되는 함수의 실기에 나왔던 100개 이상의 함수의 조합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자, 조건부 서식 2시트로 옮겨갈게요.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요. 컨트롤 S 조건부 서식 2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35페이지고 한번 해보시죠. 해보세요. 정답 맞추세요.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지금 하지만 이 설명 듣고 하세요. 이 설명 듣고. 자, 화면 잠깐 보세요. 지금 거기 문제 내용을 읽으시면 그 문제 내용에 보면 할부 기간이 6 이상 10 이하라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걸 이제 문장으로 바꾸면 뭐 12 이하이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럼 이걸 이제 그 뭐 조건을 이제 보기 좋게 이제 기호로 이렇게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네? 6 이상 12 이하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기호로 표시를 한다면 우리가 뭐뭐 값 이상 뭐뭐 값 이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아까 이 판매 수량이 200 이상 300 이하 하셨잖아요. 해당 범위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엑셀은 저렇게 비교 연산자를 연속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분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할부 기간 월, 할부 기간
그러면 이거 and입니까? what입니까? and. 자,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거의 뭐 문제들의 대부분이 뭔가 and 조건, or 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 속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면 근거가 없습니다. 표현이 없다고요. and 조건의 표현, or 조건의 표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게 없는 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그 설명을 시험 문제에 실제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형태로. 저거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설명을 듣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end니까, end 조건이니까 end 함수 쓰겠죠, 뭐. 3, 4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클릭 소리가 잦아든 거 보니 다 하셨나 보군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주문일자의 월, 먼스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5월. 그 다음에 할부기간 6, 7, 뭐 이건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내용이 문제 내용이 A3부터 H24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세 결정 입력란에 써 놓으시고, 여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 있는 주문 일자 값을 가져와서, 월만 표시할 거다. 그리고 기본 주소 형태는 열 행전체의 서식을 꾸미기 때문에 행전체의 서식을 꾸미겠다. 열머리 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참조. 자, 요건 결과값이 숫자입니다.
year, month, day. 그러니까 5라고 물어보시면 되고, 콤마, 할부 기간. 자,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할부 기간 값을 가져와서 기본 주소 형태,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6 이상, 콤마, 그다음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죠. 할부 기간 월이 이번에는 12 이하입니까? 이때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 F4번째에 조정하시고 12. 그러면 이 세 개의 조건은 다 AND 조건이죠. 여기도 AND고 여기도 문제 이고라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가 AND 함수를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정하시고, 이런 논리적인 전개의 이 순차적인 이 전개가 빨리 익숙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익숙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씩 같은 거 계속 반복하세요. 자, 서식, 글꼴 스타일 붉은 기울임꼴이라고 나와 있어. 그거 글꼴색, 녹색. 우리 교재에는 뭐 요런 두 가지 정도밖에 안 했는데 시험에 뭐 밑줄도 나왔었고요. 채우기 배경 색깔도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 확인. 하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오케이. 검토하실 줄 아시잖아요.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조건을 확인해서 내려가면 되잖아요. 만족하면 서식 바뀌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35페이지 그 첫 번째 삼각형에 단 규칙 유형한 서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시오. 자,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미 잠깐 시간인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이 결과가 검토해 보니까 뭐 어쨌든 결과가 운 좋게 결과가 잘못됐다는 걸 파악을 했다고 합시다. 사실 시간이 쫓겨서 자신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한번 틀리면. 그러면 이걸 만약 수정하러 예를 들어 수정하러 갔다고 한다면 여기에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한 개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조건 두 개, 세 개씩 설정해가지고 결과가 맞다라고 할 수도 있기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문구가 추가된 겁니다. 규칙이 딱 한 개만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우고 다시 하는 겁니다. 지우고. 그냥 이걸 안 지우고 하니까 자꾸 두 개, 세 개씩 막 추가가 되어 있다고요. 꼭 지워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을 때. 수정하려고 하지만 지우고 다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빠를 거다. 아,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건부 서식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절대 참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온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준비된 예제가 없거든요. 나중에 우리 교재 3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기본 작업 마지막 내용. 자, 파일을 옮겨가겠습니다. 엑셀 기능 정의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앞쪽인가요? 보호라는 시트명이 보일 거고, 보호. 교재는 일단 42페이지 펼쳐놓을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쭉 따라옵니다. 이 용어들만 잘 챙기시면 뭐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용어들만 잘 챙기세요. 자, 여기가 모두 선택 단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시각에. 클릭하시면 시트상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뭐 여기 이걸 이용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 단축키가 뭐죠? 컨트롤 1.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 가냐면 여기 다 하셨는데 다 한 번씩 다 해보셨는데 여기만 안 눌러보셨죠? 여기. 자, 지금부터 잘 이제 용어 잘 챙기세요. 모든 셀은 잠겨져 있습니다. 잠겨져 있다는 건 셀이 잠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각각의 셀이 잠겨져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선택해서 확인해 보니까 모든 셀이 다 잠겨져 있다. 각각의 모든 셀들이. 잠겨져 있다는 건 수정 편집을 할 수 없다. 내용 수정 편집을 할 수 없다. 그죠? 입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내용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잠겨져 있는데 내용 수정 다 하셨는데요?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자, 이 밑에 보면 셀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 수식 숨기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적용할 셀 잠금, 즉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려면, 못하게 하려면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워크시트를 보호하려면 검토 탭에서 변경 내용 그룹을 선택한 다음 시트 보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확인. 해서 나갑니다. 자, 잠금 확인. 그리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일단 데이터에, 죄송합니다. 검토 탭에 변경 내용 그룹의 시트 보호. 하면 잠긴 셀의 내용. 셀이 잠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잠겨져 있는 셀에 대해서 시트 보호를 하겠다. 보호를 하겠다. 잠깐 대기. 워크시트 보호라고 하는 건 시트와 관련되어져 있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셀과 관련되어져 있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셀에 내릴 수 있는 명령들.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전체만 그냥 보시고. 자, 시트 보호. 그냥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왔는데, 워크시트 방법, 셀과 관련 있는 명령, 메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설정하지 않을게요. 암호는 뭐 입력하면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하는데, 실제 암호는 저희들은 일단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잠긴 셀이라는 건 아시죠? 셀은 선택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 또 시트 보호할 때 확인. 그러면 여러분 아무 반응 없죠? 아니요. 이제 입력해 보시래요. 변경하려고 하는 셀, 방금 내용 수정하려고 하는 셀, 그 다음에 차트, 그러니까 도형이나 그림, 뭐 이런 거 있죠. 셀 이상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 그런 차트 등도 보호를 받습니다. 변경하려는 시트의 보호를 해제하십시오. 암호를 입력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확인.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시트 보호 해제라고 하는 단추가 있죠. 그럼 시트 보호가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클릭. 그러면 해제. 그러면 내용 입력. 자, 그러면 시트 보호의 대상이 뭐라고요? 셀이죠, 셀. 네? 셀이 다 모이면 하나의 시트가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시트 보호 대상은 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잠깐 쉬었다가 1시 10분부터 진행할게요.